안녕하세요. 건강한 스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타민C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전문의이신 이명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에 주변을 보면요. 예전보다 암에 걸리셨다는 분들 이야기가 좀 더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암 발생이 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느끼시는 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 발생률 통계를 보면요.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긴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이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데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우선 뭐니 해도 건강검진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 아주 초기 단계의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아, 조기 발견율이 높아져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통계상으로 암 발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고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암의 경우에는 발생률 자체가 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특정 암이요? 예를 들면 어떤? 네. 예를 들어서 2021년 이후로 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방암 발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이요? 그건 좀 걱정되네요. 네, 그렇죠.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가설 중 하나가 있습니다. 특정 감염병이 크게 유행한 이후에 그 백신 접종과 우리 몸의 면역 기능 변화 사이의 연관성인데요. 백신 접종과요? 그게 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건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일부 연구자들이 가능성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백신이 우리 몸의 자연적인 암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암세포를 초기에 발견해서 공격하는 면역세포의 기능에 혹시라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 수준입니다. 아, 가설 수준이군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이 전혀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암세포가 생겨나고 자라는 것을 막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교수님, 우리가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로 많이들 챙겨 먹는 이 비타민C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혹시 암을 예방하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일 꾸준히 입으로 섭취하는 비타민C는 암 예방에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알약이나 가루 형태로 먹는 비타민C는요. 사실 혈액 속 비타민C 농도를 아주 높게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 주사처럼 직접 암세포를 막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직접 죽이는 건 아니군요. 네, 먹는 걸로는 그 정도 농도까지는 안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암 예방에 기여를 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네. 첫째는 비타민C가 위장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거기서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질산염 같은 것이 위 속에서 나이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거든요. 나이트로사민요? 좀 어려운 이름이네요. 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 좀 들어있을 수 있고요. 또 특정 조리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위암 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비타민C가 이 나이트로사민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줍니다. 아, 위 속에서 발암물질 생성을 막아준다. 이게 첫 번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우리가 섭취한 비타민C가 전부 소장에서 흡수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는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네. 근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역할을 합니다. 대장까지 간 비타민C가 장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몸의 좋은 미생물들, 흔히 유익균이라고 하죠. 이 유익균들의 아주 좋은 먹이가 되어줍니다. 아, 유산균 같은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 내 유익균이 잘 자라고 장 환경 자체가 건강해지도록 돕는 거죠.
장 건강이 좋아지면 이게 단순히 소화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면역 기능 강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장이 우리 몸 면역의 거의 70%를 담당한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장이 중요하다고. 네, 그래서 비타민C가 장 건강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간접적인 암 예방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위에서도 작용하고 장에서도 도운 역할을 하네요.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몸에 흡수된 비타민C의 역할인데요.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타민C는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네, 항산화 효과 많이 얘기하죠. 네, 우리 몸은 살아 숨쉬는 동안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활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라는 찌꺼기 같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거든요. 노화나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암 발생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활성산소가 문제군요. 네, 그런데 비타민C가 바로 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 T세포나 NK세포 같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들의 기능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 자체를 더 튼튼하게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렇군요. 항산화 작용에 면역세포 활성화까지.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연구가 더 진행되면서 비타민C가 암세포가 우리 면역 시스템의 공격을 교묘하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밤해할 수도 있다는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나 여기 있으니 공격하지 마세요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걸 차단한다든지 하는 방식이죠. 와, 정말 다각도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특정 음식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건강한 식습관과 더불어서 매일 꾸준히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충분한 양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를 먹는 게 좋을까요? 권장량이 있나요? 네. 이게 사실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암 예방 효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기대한다면 일반적인 비타민C 하루 권장량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요? 네. 예를 들어서 일부 전문가들은 하루 총 8,000m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8,000mg이요? 와, 보통 우리가 먹는 비타민C 한 알이 1,000mg 정도 아닌가요? 네, 그렇죠. 보통은 500mg이나 1000mg 단위로 많이 나오죠. 8000mg이면 그걸 하루에 8알에서 16알 정도 먹는 셈인데요. 이걸 한 번에 다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들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게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권장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 총량을 하루에 4번 정도로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 식사 후 2000mg, 점심 식사 후 2000mg, 저녁 식사 후 2000mg,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2000mg 이렇게요. 식후에 먹으면 위장 자극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아, 나눠서 먹는 거군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게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 1000mg이나 2000mg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걸 보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하고요. 혹시라도 위장장애가 심하게 나타나면 양을 줄이거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꾸준함과 적절한 양,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비타민C가 암 예방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참 흥미로운데요. 선생님,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비타민C가 뇌 건강, 특히 이제 저희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좀 어떤가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들도 꽤 진행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치매 예방이라니 정말 쏠깃한데요? 네. 우리가 흔히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병들을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말 그대로 뇌세포가 점차 기능이 떨어지고 손상되고 결국 죽어가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근데 이 뇌세포 손상의 아주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산화적 손상입니다. 아, 또 활성산소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뇌가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무게는 전체의 약 1.5%,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작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숨쉬는 산소는 전체의 약 20% 이상을 이 작은 뇌가 혼자서 다 사용합니다. 엄청난 에너지 소비 기관인 거죠? 와, 그렇게 많이요? 뇌가 정말 일을 많이 하네요. 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사용한다는 뜻인데 필연적으로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관보다 훨씬 많이요. 뇌에서 활성산소가 특히 많이 생긴다? 네, 그래서 뇌는 이 활성산소의 공력에 아주 취약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우리 뇌세포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농도를 측정해 보면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비타민C 농도보다 무려 200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200배요? 혈액보다 뇌에 비타민C가 그렇게나 많이 있다고요? 네, 상상 이상으로 높은 농도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뇌가 스스로를 그 강력한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마치 창고에 비축하듯이 적극적으로 끌어다가 저장하고 활용하는 강력한 증거인 겁니다. 와, 뇌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비타민C를 잔뜩 저장해 놓는 거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네, 비타민C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항산화 능력이 뇌에서는 더욱더 중요하게 필요한 거죠. 뇌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적인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비타민C가 뇌 건강, 치매 예방과 관련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서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뇌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군요. 비타민C가 뇌세포를 직접 보호해준다니 정말 중요하네요. 네, 물론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비타민C만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치매를 100%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아, 네, 그렇죠.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죠? 네.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 생활습관, 다른 기저질환 등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병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건강한 생활습관과 더불어 수십 년에 거쳐서 꾸준히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한다면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이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뇌 건강은 한 번 나빠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타민C 섭취도 그런 관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덕분에 비타민C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피로회복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암 예방부터 치매 예방까지 우리 건강에 정말 다방면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특히 꾸준한 섭취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건강한 스푼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강 정보가 필요하실 것 같은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 건강한 스푼은 다음 시간에도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립선 건강의 비밀, 60대 이상 남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시청자분들, 그리고 주변에 남성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해주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